법인세를 내는 거거든요. 법인세는 9%에서 19%. 세율이 가장 낮은 걸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뭐 영상에서 항상 문제를 남겨주시면 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요즘 구독자 수가 좀 주는 것 같아서 줄어요? 줄지는 않지만 느는 속도가 좀 더딘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요즘에 주식시장이 떨어져가지고 뉴스에서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한 대기업에서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했다가 그걸 다시 취소했어요. 그리고 다시 재차 증여를 했어요. 이유를 봤더니 내가 처음에 증여할 때보다 주식 가격이 더 떨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증여세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취소됐는데, 자, 이러한 과정들이 우리 고객분들에게 이참에 이전을 고려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법인으로 주식을 이전하는 게 어떤 혜택이 있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이 적기라고 했는데 과연 지금이 기회일까요? 그럼요. 제가 지금 옷을 검은색을 입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계좌가 깜깜합니다. 그래서 이제 까만색인데 일단 주가가 떨어졌다. 그럼 말한 것처럼 증여한 사람도 다시 증여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지금 타이밍이 더 좋다. 이거는 남에게 파는 게 아니라 내 자체적으로 법인으로 이전한다든가 아니면 자녀에게 증여한다든가 이런 시점에 있어서 타이밍은 좋다는 거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이 떨어졌을 때 선택의 길을 서요. 그렇죠. 손실을 인식하고 그냥 매도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탈까? 네. 아니면 버틸 건데 이대로 갖고 있기엔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자, 이런 분들한테는 오늘의 내용이 저 대안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우선은 그렇다 그러면 이거를 자녀에게 쓴 게, 즉 이전을 하는 과정에서 왜 개인에게 하지 않고 법인으로 하느냐, 그게 세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요 얘기를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세금을 좀 비교해 보면 개인이 주식을 판다. 그럼 양도세거든요. 그렇죠. 일단 국내 주식은 논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국내 주식은 세금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예 빼고 해외 주식을 저는 가정에서 이야기하는데, 해외 주식을 팔았다. 그럼 양도세가 22%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팔지 않고 그냥 증여했다. 그럼 10%에서 50%까지 세율이에요. 그렇죠. 증여세를 내야죠. 네. 굉장히 높죠. 근데 그걸 하지 않고 내가 법인으로 이전했다. 그러면 법인의 증여, 예를 들어서 그러면 법인세를 내는 거거든요. 법인세는 9%에서 19%. 세율이 가장 낮은 걸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결국에는 뭐 개인으로 할 때는 양도와 증여라는 방법밖에 없지만 법인으로 했을 때는 법인세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세금이 세이브가 된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오케이. 법인은 오케이. 그러면 법인의 구성을 잘 해서 가족법인으로 어떤 주식을 이전해 오는데, 자,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이전 방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좀 설명해 주시죠. 최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으로 갖고 있는 해외 주식을 팔아요. 그리고 양도세를 냅니다. 그리고 이걸 자녀에게 증여해요. 돈을. 그럼 또 증여세를 내요. 그리고 자녀가 법인을 만들어서 그 돈을 투자해요. 그럼 결국에 양도세 한 번 냈고 자녀한테 줄 때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그렇죠. 2번 냈잖아요. 굉장히 많은 세금 내게 됩니다. 참 일반적인 방법 같기는 거의 한데, 이렇게 하죠. 네, 그런데 아주 그냥 최악이네요. 최악이죠. 이 세금 너무 많이 내는 거지. 네. 그리고 그 다음 차선은 이 주식을 직접 그냥 자녀한테 주는 거예요. 양도세 물지 말고 그냥 네, 양도세 내지 말고 그냥 증여세만 한 번 내고 자녀가 알아서 팔아서 하라. 이게 이제 차선이죠. 근데 이제 최선은 이 구조를 자녀가 아닌 그냥 법인에 주는 거예요. 주식을. 자녀 법인. 네. 그러면 법인세를 내게 됩니다. 네. 그럼 아까 자녀에게 줄 때는 증여세법을 적용받는 거고 법인에 줄 때는 법인세법을 적용받아서 세율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일단 결국에는 거쳐서 돌아가시면 돌아갈 때마다 세금이 부과가 그렇죠. 되니까 다이렉트로 줘라. 다이렉트로. 네, 저희 가족법인 영상을 보셨다면 바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셔라는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자녀든 자녀 법인이든 줄 때 지금 증여 쪽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법인으로 양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때는 뭘 고려해야 될까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가 딱 좋죠. 왜냐하면 양도를 해도 양도세가 없을 거거든요. 손실이 난 경우에. 그럼 지금 낮은 가격에 넘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근데 여기에서 좀 고민할 건 뭐냐면 양도라는 건 어쨌든 대금이 오고 가야 돼요. 이 법인이 돈을 줘야 되는 겁니다. 주식 대금을. 그러면 만약에 이 법인에 돈이 있느냐, 이게 하나의 숙제고, 만약에 돈이 없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죠. 그거는 이제 뭐 상담을 오셔서 방안을 찾으면 되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이게 주식이란 거를 누군가에게 이전을 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세금은 필수적으로 따라 붙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증여냐 양도냐 법인세냐 이런 세 가지 구조에서 어느 게 싼지는 각자 다르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익이 떨어졌다라고 했지만 어떤 분들은 불과 몇 달 전까지도 10배 수익이었는데 지금 이제 7배 수익으로 줄었어 하시는 분이 있고, 반대로 마이너스 나신 분이 있고요. 왜 손짓을 저한테 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양도세와 증여세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뭐 섞어서든 네. 아니면 어떤 방법을 찾아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이 있다는데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지금 주식을 다 같은 시기에 산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주식은 이익이 많이 난 게 있고요. 그렇죠. 어떤 주식은 손실이 많이 난 게 있을 거예요. 제가 그렇거든요. 대부분 네. 그렇죠. 지금 같은 시기에 예를 들어서 손실 난 걸 그냥 판다 이런 분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의 정신은 존버 정신. 아, 이건 올라온다. 지금 더 사면 더 샀지 내가 팔진 않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다 상패되는데. 아니 이제 저는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걸 남에게 파는 게 아니라 내 법인으로 넘긴다. 이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응용할 게 많은 게 이익 난 거 너무 이익 많이 나서 아무 행위를 못 했던 분들이 있어요. 저 세금이 많으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건 손실이 많이 났잖아요. 그럼 이게 양도라는 건 이걸 합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 단계에서는 1년간 합산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은 손실 난 것만큼 이익을 털어서 넘기면 세금 없이 넘길 수 있는 구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더 난 건 그냥 증여하기도 하고. 그래서 증여와 양도를 잘 섞어서 넘기시면 많이 넘길 수 있는 구조가 나오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말하다 보니까 생각났는데 법인으로 넘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개인은 이 이익과 손실 상계가 1년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법인은 이게 계속 돼요. 그렇죠. 예, 올해 손실 나도 내년에 이익 나면 이걸 같이 상계 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앞서 얘기한 거는 개인의 이제 양도 차익 난 것과 손실이 난 게 있다 그러면 뭐 손실 난 거를 손절해가지고 현금화 하실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오를 때까지 보유할 거라면 이참에 이거 손실을 인식해서 양도로 법인에 이전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익 난 거를 팔아가지고 현금화 했을 때 이 부분이 상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의 양도세를 줄일 수 있으면서 승계까지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법인으로 이전하고 뭐 절세도 좋고 다 좋은데 주의할 점이 항상 있다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법인을 그냥 세우면 끝이 아닙니다. 일단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구조를 잘 짜야 돼요. 이게 주주 구성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얼마까지 증여할 수 있다. 이런 범위가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증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증여할 수 있는 범위나 이런 내가 이걸 언제 넘기겠다는 그런 플랜을 짜서 법인을 잘 만들어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뭐 저희 고객분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 때도 그랬는데 이제 내년을 예측을 하면서 하반기에 매도를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내년 초로 넘기는 분도 있고 이런 타이밍적인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니까요. 자, 오늘 주식을 어떻게 정확히 해외 주식을 어떻게 자녀에게 승계 혹은 법인으로 이전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으로 영상을 찍었고요. 자, 오늘의 한 줄 평 하신다 그러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법인을 활용하세요.